경이로운 소음은 아니고 소음이라고 돼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얼마 전 방송인 이휘재 씨도 이 문제로 이웃 주민들과 논란이 있었습니다. 바로 층간소음 문제인데요. 혹시 이런 문제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저는 뭐 늘상 겪는 일입니다. 예. 그렇구나. 그냥 네,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죠. 네,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휘재 씨 아랫집 주민이라고 밝힌 한 이웃이 네티즌들이 댓글에서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려면 매트라도 깔고 좀 뛰게 해라 이렇게 좀 썼는데요. 이런 비판에 이휘재 씨가 직접 공개 사과에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. 요즘 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날 지경이라고 하니까 네. 정말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네,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바닥 두께를 기존 210mm에서 240mm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이런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바닥 두께를 정말 두껍게 하면 확실히 이 층간소음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? 사실 한계가 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껏 정부는 슬래브라고 하죠. 이 바닥 두께를 계속해서 좀 두껍게 해왔습니다. 네. 90년대에는 120mm였던 것이 2014년부터는 210mm로 좀 강화가 됐는데요.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신축 아파트에서도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바닥을 두껍게 하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은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. 심각한 건 이른바 발망치라고 불리는 거죠. 발망치요? 네, 아이들이 쿵쾅대는 소리나 또 어른들이 무게감을 실어서 이렇게 무겁게 걷는 소리 이런 것들이 발망치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줄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73%가 이런 발망치로부터 기인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바닥을 두껍게 하면은 뭐 건설 비용도 늘어나게 될 테고, 네. 뭐 고스란히 이제 집값에 반영이 되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요. 예. 우리나라 건물 구조는 벽식 구조, 그러니까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둥식에 비해서 윗집의 소음이 아랫집으로 내려오기가 훨씬 더 쉬운 구조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. 네, 건설사가 애초에 좀 잘 지었어야 하는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시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좀 강화되는데요. 아파트를 짓고 나면 지자체가 바닥 충격읍 성능을 확인을 하고 이게 좀 보완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완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미 집을 다 지어놓고 분양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시공사들이 얼마나 책임을 다할지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. 최근에는 또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. 이 경우에도 대부분 권고 조치로 끝나는 만큼 실효성이 적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제도를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지금도 윗집에서는 좀 조심하고 또 아랫집에서는 이해하는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